와, 정말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손 흔들기도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책을 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책 나온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나? 그런데 벌써 제새 찍을 준비한다고 그러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주제는 4에서 7세, 네, 4, 7세 우리 유아기 아이들의 첫 공부 로드맵 잡기라고 잡았습니다. 4살에서 7살 사이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유아기에 시작하는 그 공부 시작 시점부터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그럭저럭 잘 따라오던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서 확 무너지고 중학생 되면서 공부를 아예 손에서 확 놔버려요. 정말로. 그 안타까운 모습들 보면서 공부가 시작되는 4, 7세 요 시기에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공부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지금부터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가르치거나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10시에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4에서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는 책을 내면서 정말 공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아이의 정서의 안정된 정서로 정서로 발달하는 거 너무 중요한 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인지 발달에서 인지 교육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정말 공부력이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의 내용과 공부의 실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체험적 지식, 암묵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아이가 몸으로 배우고, 또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자기 조절력도 키워야 되고요. 또 공부에 진짜로 필요한 인지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주의력, 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유아기 때부터 잘 발달되고 훈련되어져야만 조금 어렵거나 좀 하기 싫은 공부가 생겨나도 우리 아이가 되게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잘해갈 수 있거든요. 결국은 정서를 잘 돌보면서 인지력을 잘 키운다. 이런 걸 이제 4에서 7세 아이들부터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공부를 이미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자, 어떤 거 아이에게 공부시키고 계세요? 자, 한글, 수학, 영어, 네, 그리고 또 이제 책 읽어주기, 독서, 요렇게 가장 크게 보면은 요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공부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가지신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유아기의 공부는 되게 즐겁고 재밌고 아이가 또 워낙 의욕적이잖아요. 뭐든지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가득 찬 이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선 부모님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의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졌는지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뭐 지금 막 질문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벌써 반성하지 마세요. 네. 일단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10가지 질문에 오라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공부란 한글, 수학, 영어 등의 교과목을 말한다. 맞으면 손가락 꼽으세요. 하나라고. 그 다음,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하는 것이다. 맞다고 생각하면 O예요. 그 다음, 공부는 원래 어렵고 힘들다. 네,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 공부는 싫어해도 억지로 시켜야 한다. 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 노는 건 공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는 집중을 해야 한다. 혹은 공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싫다고 해도 정해진 분량은 꼭 시켜야 된다. 혹은 비싸고 유명한 교재일수록 학습 효과가 좋다. 네. 그 다음 이제 9번째예요. 자, 부모가 가르치면 아이랑 막 관계 나빠지고 부모가 화를 내고 하니까 사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놀이처럼 공부하면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이 10개의 항목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댓글로 달아주세요. 나는 몇 개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올려줘 보세요. 숫자로. 네. 책을 벌써 지금 읽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네. 4개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4개가 맞네요. 네, 4개, 5개도 있으시고요. 3개도 있으시고요. 와, 3개, 4개, 5개. 네, 3개이신 분 계시고요. 네, 5개. 네. 좋습니다. 0개 나왔어요, 0개. 와, 서영님이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0개도 나왔습니다. 네, 1개이신 분도 계시고요.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0개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네, 그래서, 네, 0개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전반적으로 5개가 안 넘어가시니까 제가 되게 반갑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항목이고, 지금 이 말씀드린 10개 중에서 몇 개 정도의 동의를 하시는가에 따라 지금 아이의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 한번 기준을 정해봤는데 0개에서 2개 정도이신 분은요, 지금 0개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이가 싫어한다고 안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신 게 0개에서 2개 정도이신 분들은요, 제 경험상 아이 공부에 대해서 좀 보다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만 하신다면 아주 즐거운 공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간간히 올라오시는데요. 항상 놀면서 공부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넘어가면 그 말씀 맞으세요. 그런데요, 지금 유아기, 특히 4, 7세에서는요, 공부는 무조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고정관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모님의 고정관념이 아이의 공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고 시작하지 않으면은 아이의 공부를 진짜로 그 4, 5학년 때부터요,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정서가 다 망가져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중고등학생, 청소년기가 되면요, 그냥 공부만 안 하면 또 괜찮아요. 공부 안 하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만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안 하면서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요.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도덕적인 관념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일탈 행동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4, 7세의 공부는요, 정말 저는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즐거움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정서적 즐거움만 생각하잖아요. 정서적 재미. 그래서 마음껏 뛰논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마음껏 뛰논다가 되게 정서적인 즐거움을 만족하는 건데요. 사람은 발달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즐거움 속에는요, 정서적 즐거움도 있지만 인지적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에요. 이걸 인지적 재미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모님들이 인지적 재미를 잘 모르신다라는 거가 너무 제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7세인데 늦은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늦은 거 아니에요. 그 교육이나 심리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냐면요, 그냥 문제를 느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하면 다만 어릴수록 좀 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한 해 한 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투자된다라는 것 뿐이지 늦지는 않아요. 어느 시점이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인지적 재미라는 걸 느끼면은 아이는 공부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왜 그림책 같은 거 아이한테 읽어주면은, 저희 아이들 유아기 때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잘 읽어줘요. 특히 옛 이야기 잘 읽어주고요. 지식 정보 그림책도 많이 읽어줘요. 물론 이제 창작 그림책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읽어주지만 가능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중심으로 읽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식책을 읽다가 기억나는 거가 파리에 대한, 프랑스 파리 말고요. 곤충 파리에 대한 항목을 읽는데, 파리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보면 앞발로 이렇게 비비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파리가
앞발을 이렇게 비비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림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거든요. 네. 그림책에 나온 내용이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이유는 파리는 요 앞발로 음식 맛을 본대요. 그런데 앞발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음식 맛을 잘 못 보니까 이렇게 비비는 게 먼지를 털어내는 거래요. 음식 맛을 보려고. 이렇게 털어내고서 톡톡톡톡 해가지고 맛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듣더니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듣고 엄마 이렇게 또 재밌는 거 없어요? 또 이렇게 재밌는 거 읽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느끼는 즐거움이 바로 인지적 즐거움, 인지적 재미예요. 자, 근데 아이는 되게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의 공부라는 게 뭐 1 더하기 1, 2 곱하기 2 이런 걸 많이 아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요. 바로 내가 배경 지식과 암묵적 지식 그리고 체험으로 알게 되면서 뭔가 더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더 깊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게 다 공부인 거죠. 그러니 이런 거는 아이들이 진짜로 즐거워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연계에서 2개신 분은요, 이미 좀 되게 방법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개에서 5개, 지금 제일 많으셨잖아요. 3개에서 5개인 분들은 그래도 부모 자신이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과목을 다 잘하진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특정 과목의 공부는 꽤나 수준 높게 잘하셔서 그래 맞아 그런 거는 재미가 있어 이렇게 공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있으시고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치맘 어머님들께서 3개에서 5개 수치가 많이 있는 걸 딱 보면서 아 역시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그동안 좋은 방법을 많이 찾아가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다른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 그룹을 많이 가는데 정말 6개, 8개이신 분들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6개, 8개 사이이신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공부가 너무 힘겨웠고 공부 때문에 좀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 공부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참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본인도 괴로우세요. 근데 본인도 괴로우시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계속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 고정관념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나에게 도움되지 않았던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6개, 8개 이상인 분들은요, 내가 가진 이 부정적인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다 버리자. 나한테 도움되지 않았던 건 버리고, 유아의 공부는 재밌을 수 있고요. 재미있게 해야만 한다. 이 개념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